기관들의 폭풍 매집 3.8조 비트코인 행사의 배후. 오, 무슨 내용인가요? 기관들이 사고 있다는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기관이라 함은 뭐 여러 가지 주체를 이야기하는데 뭐 저는 크게 두 개를 봅니다. 네.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DAT 기업과 ETF 자산 운용사 이 두 개 축을 보는데 지금 거의 저번 주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네. 마이크로 스트라티지가 거의 우리나라 돈 4조 원 가까이를 쏟아 와우. 부으면서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어, 마이크로 스트라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거는 하락장에서는 이제 그 급격한 매도로 나올 악성 매물을 지금 마이크로 스트라티지가 현금을 써서 전부 다 받아내주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마이크로 스트라티지의 매수세에 매우 강하게 힘을 입어서 7만 8천 불까지 상승했고 7만 불대 중반을 지금 오늘도 지금 7만 5천, 7만 6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주봉 기준 4주 연속 양봉을 기록하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라티지와 더불어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라티지가 워낙 너무 강하게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네. 기관들 그리고 ETF 자산 운용사들에게 돈을 맡겨놓은 고객들이 야 마이크로 스트라티지가 저 정도로 사버리면 거의 한 달에 뭐 심할 때는 한두 달에 10조씩 때려 박으면서 사고 있는데 저 결국엔 비트코인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우리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주문이 이어져서 네. 실제로 미국 ETF 자산운용 기관들도 3월 29일 이후로 줄곧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산운용사가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을 제외하고는 약 한 달간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금융기관들이 아니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하나의 DAT 회사에서 무려 4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것일지 비트코인 가격의 반등이 반갑게도 나왔습니다만 또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스트래티지가 지금 미국의 물량 거의 4배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우려의 시각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단일 기업이 이렇게 많은 보유량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것, 결국 탈중앙성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도 있는데 스트래티지의 적극적인 매수 좀 어떻게 평소에 평가하세요? 뭐 솔직히 저는 철저히 이제 시장주의자고 이제 비트코인의 철학보다는 가격에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탈중앙이고 나발이고 많이 사가지고 올려서 우리 돈 벌기 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이제 매우 가벼운 생각이 첫 번째고요. 사실 탈중앙이란 얘기는 결국에 누구든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정도를 매수를 하든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실제로 진짜 나카모토 사토시가 바랬던 모두가 점유할 수 있고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탈중앙의 철학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마이크로 스트라티지가 해킹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실제로 그들이 실제로 돈을 가져와서 현금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결국엔 탈중앙의 결과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면 일단은 웰컴이다. 모든 게 다 웰컴이다. 말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래티지가 사실 재무적으로 좀 튼튼하게 가져야 되는 게 시장에서는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스트래티지가 회사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매도해서라도 또 회사를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스트래티지 이렇게 된 이상 니네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 니네가 이제 망하면 안 된다. 이게 그 마이크로 스트라티지가 발행하고 있는 주식 중에 네. 딱 하나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STRC라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STRC는 마이크로 스트라티지의 주식 중에 이제 배당 11.2% 기준을 11.2%의 이자율을 주는 뭐 이건 당연히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자를 주는 우선주입니다. 이 배당금은 어디서 나오냐? 이 배당금도 STRC나 이제 마이크로스트라티의 주식을 시장에다 팔아서 확보한 현금으로 배당금을 주고요. 이번에 STRC를 강하게 발행을 하면서 현금을 쫙 당겨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서 배당금을 못 주게 될 경우에는 배당률을
줄일 수 있다라고 우선주 배당률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용약관에 명시를 해놨고요. 네. 첫 번째.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라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거의 6만 불이 살짝 깨졌을 때도 뭐 현물 가격에서는 6만 불까지 갔지만 마이크로 스트라티지의 기준 단가도 많이 깨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지 않는 걸 보면 단기적인 관점에 뭐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매도를 할 걱정은 없겠으나 물론 시장이 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당장 2만 불, 3만 불 가가지고 그게 3, 4년 지속되면은 마이크로 스트라티지도 결국에는 일부 매도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그게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에는 현금이 충분하고 배당금을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줄 현금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라티지가 손실이나 배당금을 걱정해서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돈 워리 지금은 걱정할 때는 아니다 말씀을 주셨고 또 개미님도 직접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이런 DAT 기업이 돼야겠다라고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사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네. 생각보다 많은 우리나라의 상장사들 그리고 실제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법인 내 어떻게 보면 준비금 자산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옛날에 했던 프로젝트를 네. 이제 상장사에서 사갔는데 오. 그 상장사 그 의장님이라고 하죠. 이제 네네. 여러 계열사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이 왜 샀는지를 제가 나중에 한번 들었는데 내가 코인을 사고 싶은데 우리 회사가 결국에는 그 게임 회사였어요. 네. 코인을 사고 싶은데 코인이 미래인 건 내가 알겠어. 근데 도저히 법인으로는 그쵸. 코인을 취득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길래 코인을 하는 회사를 사버린 거죠. 와. 그런 식으로 뭐 직접 DAT라는 게 개별 종목을 매집하지 않더라도 우회적으로 코인과 관련된 회사를 아예 내가 인수에 감으로써도 투자할 수 있고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추가하는 기업들도 슬슬 나오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스트래티지와 같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국내에서 나온다고 한들 셀러 형처럼 뭐 일주일에 4조씩 때려 붓는 건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진짜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지금 허락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법인 계좌도 열어주고 이제 벤처 투자 항목에서 지금 우리나라 법 기준으로 보면 열거법이에요. 네. 부동산, 뭐 주식, 채권, 뭐 대체 투자에서는 뭐 금은 이렇게 열거법으로 그 항목 안에서 살 수 있는데 네. 가상 자산은 그 투자 자산으로 아직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이제 클래리티 미국의 그 전에 이야기했던 한국판 클래리티 법안이 필요하다로 다시 귀결되는 건데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법이 안 만들어지고 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 규제가 안 명확하지 않고 네. 규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산업에 뛰어들 수 없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게 큰 회사거든요. 네. 마이크로 스트라티지만큼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지금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아주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명확한 정의와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시장에 기여하는 게 그리고 대차 대조표에 굳이 사이드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대차 대조표에 추가를 하기 위해서 네. 뭐 해외 법인이라든지 해외 뭐 신탁사를 인수를 한다든지 우회해서. 우회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쵸. 직접적으로 업비트 빗썸에다가 미래에셋이 계좌 트고 거기서 이제 시장가 긁는 네. 그런 미래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오면 개미님도 브릿지 3사 밑에 DAT 들어가시나요? 저는 이더리움으로 하겠습니다. 네. 만약 한다면 네. 이더리움으로. 네. 오,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 대한 그래도 좀 업사이드에 대한 좀 전망이 더 확실히 있으신가 보네요. 이게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럼 더 불안한 거 아니야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레인지 뭐 트레이딩을 이제 좀 더 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오. 가정하에 네. 저는 이더리움이 오히려 자산 운용사처럼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투자 수익률을 줄 네.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실제로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당장 얻다가 어디다가 이제 박아가지고 이제 이자를 받을 수가 없지만, 네.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통해서 그 수량을 늘리거나 그쵸. 다양한 전략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이더리움은 뭐 1 플러스 1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1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더리움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운용할 능력이 있으면 이더리움이고 그럴 능력 없으면 비트코인이죠. 아, 네. 오히려 네. 가만히 들고만 있을 거면 그냥 비트 사도 되고, 다만 직접 굴릴 수 있는 능력과 자본이 있으면은 이더리움도 좋은 선택지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엄청난 매집세에 대한 이슈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열어봤는데요. 두 번째 헤드라인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보여주세요. 미국 비트코인 급매집의 충격적인 이유. 이것은 지금 미국 정부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미국 사람들 뭐 보편적인 이야기인가요? 제일 처음 영상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제가 시장을 네. 어떻게 판단하는지 저는 아주 심플하게 본다고 말씀을 어. 드렸었잖아요. 사는 놈이 있어야 오른다. 그쵸, 사는 그쵸. 놈이 있어야 오르는데 네. 사는 놈은 왜 사겠어요? 더 올라갈 것 그쵸? 같습니까? 돈 벌려고 사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그들의 이권에 의해서, 이익 관계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자산운용사의 존재 목적은 돈 버는 겁니다. 그리고 DAT 기업의 존재 목적도 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돈 버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코인하는 이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이익은 절대적으로 돈을 버는 것에 맞춰져 있는데, 미국이 최근에 방금 첫 번째 아젠다에서 주제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기관들 그리고 DAT 기업들이 이 정도로 파산 공세를 이제 비트코인 매수를 파상적으로 거의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주요 지표 중에 4개 중에 3개가 미국 관련 지표예요. DAT 기업도 미국 기업이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ETF도 미국 나스닥 ETF 현물 ETF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코인베이스는 미국 사람들이 거래하는 미국 거래소, 미국 코인 거래소예요. 네. 지금 이 4개, 실제로 제가 보는 이 4개 이외에 하나는 비트코인 네이티브 투자자들이 얼마나 레버리지에 노출시키는가를 아하. 보는데, 네. 비트코인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 빼고 이 셋 미국 주체의 코인베이스 그리고 나스닥 ETF DAT 기업은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투명하게 모두가 볼 수 있는 수 있죠. 데이터니까 네네. 조 단위로 이제 긁어 모으고 있거든요. 어허. 그 이유가 결국에는 저는 클래리티 법안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리고 지금 이란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케비너 씨가 실제로 트럼프에게 끌려가지 않겠다 하지만, 그리고 이번에 케비너 씨라는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나왔어요. 아주 그냥 비트코인의 화려하시더라고요. 크립토에 아주 친화적인, 네. 실제로 자기 돈 너무 간단하잖아요. 내 돈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적어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선거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기관들, 이 한마디로 이제 고래들이 결국에는 지금 상승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만들어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게 제가 명언 같은 걸 명언? 드라마 대사가 하나 있는데, 뭐죠? 연기를 가미해서.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도준이. 네. 맞죠? 민도준. 거기에서 진양철 회장님이 한 말이 네네. 있어요. 뭐죠? 쌀알도. 우연히 2번이면 그게 우연이냐. 근데 우리는 우연히 3개가 겹치고 있잖아요. 아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 확실한 시그널이다. 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주요 고래들이 실제로 사고 있고 데이터로 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이 세 축의 그 매수자들이 네. 결국에는 지금 불확실성 이후에 비트코인이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이 지금 그들이 재편하는 시장 질서에서 매우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장악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저는 돈을
붙고 있다고 오호.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미국의 주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신호가 겹치면 이거는 우연은 아니다라고 또 진양철 회장님의 명언까지 빗대어서 설명을 순양 주셨는데. 그룹을 이제 키우신 분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쌀알까지 세시, 밥알까지 세시는 분인데 맞습니다. 지금. 뺏기고 하면서 이제 근데 정말 이렇게 지표들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명확하다라는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움직일 리는 없잖아요. 분명히 뭔가가 있으니까 자기들끼리는 지금 한 뭐 10달러라도 살 때 사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일 텐데. 뭔가가 없어도 사실 그들은 그들의 결정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장악하고 이 시장을 성장시키기로 마음 먹었으면 이 시장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쵸. 그쵸. 지금 스트래티지가 뭐 일주일 동안 4조 원 가까이 사주고 있고 ETF도 순유입이 찍히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까지 양수로 전환이 돼서 정말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단순한 좀 우연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여기에서 확실한 좀 신호들을 받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일각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기관들이 수조 원대 규모로 그런 매집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른 게 7만 5천이냐? 이제 이런 또 조롱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비트코인 시가총액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네이티브 고래들에서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개인 중심의 크립토 시장에서 기관이 같이 기관으로 손바뀜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들이 매집하려고 가격을 떨궜다라고 하는 이제 음모론까지는 아니지만 우연찮게도 그들이 매집하고 싶은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공격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히려 이제 전후를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13만 불, 14만 불이었으면 이 정도로 돈을 때려박지는 않았을 테지만 네. 실제로 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더 많은 매집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돈을 때려박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분율을 높이는데 훨씬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중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네. 그 올해는 저는 어쨌든 올타임 하이까지는 힘들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중간 그 뷰가 선거 바뀌진 않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중간 선거도 있고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계속 저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코가 계속되고 있고 네. 트럼프 이란 전쟁이 실제로 끝나지 않더라도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이란 전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점점 더 감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오면서 보니까 트럼프가 이란이 필요할 때까지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이제 휴전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네. 또 이제 한 발 또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강한 조정권은 대충 마무리가 되어 가는구나라고 이제 조금 저도 느끼는데 이 친구들은 얼마나 정보가 빠르니까 더 느꼈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4주 동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을 최근에 위축시켰던 지정학적 리스크, 워낙 시장이 내성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 실제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분위기가 좀 포착이 되면서 뭐 올타임 하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해주는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한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또 연준의 이제 스탠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불개미님 워낙 이 매크로 지표들도 꼼꼼하게 보시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연준의 이제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볼 시점인 것 같기는 해요. 케빈 허씨가 어제 인사청문회를 했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아예 뭐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본인은 뭐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다라는 발언도 직접 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원했던 건 차라리 아바타가 되어져서 미친 척하고 일단은 내리고 시작하자. 일단 트럼프 좀 말이라도 좀 들어라 였는데 뭐 보여주기식의 발언일지 뭐 본인은 정말 진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원하는 그런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단기간에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음. 취지였어요.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고 한들 기준금리 인하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은 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살아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좀 어떤 뷰를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이번에 조금 다른 포인트에 조금 집중을 했는데 네. 케비너 씨는 명확하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지 않겠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파월은 야 우리 곧 금리 인하 할 거야. 금리 인하 할 거야. 그러니까 미리 시중금리 낮춰. 네. 이제 미리 어차피 금리 인하 할 거니까 너희 자산 시장 너희도 미리 준비해. 우리 금리 인상할 거야. 금리 인상한다고 이제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거나 금리 네.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한 발 먼저 가 있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그걸 하면서 이제 뭐 변동성이라든지 실제로 금리 인하나 인상이 가해졌을 때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들을 어느 정도 쿠션을 두는 완화를 하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케비너 씨는 그거를 주지 않겠다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정부 이후에 이제 제롬 파월 이후에 케비너 씨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케비너 씨의 스타일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오히려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먼저 첫 번째로 했고요. 포워드 가이던스가 없으면은 제 기준으로는 네. 시장을 예측하거나 내가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 애를 먹을 것 같긴 합니다. 아마 그게 이제 케비너 씨의 목적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장이긴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패턴이 생기고 네. 이제 사례가 누적되다 보면은 그 자체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시장이 또 적응하는 데는 물리적인 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일단은 조금 시장의 분위기를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해주셨고, 뭐 올 한 해 지금 금리 인하 뭐 한 차례, 두 차례 이런 것과 관련된 예측 시장에서의 데이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과연 올 한 해 불개미님의 예측처럼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까지는 정말 다시 재돌파를 해주지 못하게 되는 걸지 시장 분위기 매일 오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